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VLM이 어디서 어떤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지 좀 예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산업체에서 어, 네, 왜 굳이 산업체에서 VLM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관심 있는 메디컬과 금융 분야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뒤에는 이런 도메인에서 좀 더 넓게 사용되기 위해서 VLM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새 연구가 되고 있는지 세 가지 방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VLM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분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간략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LLM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하죠. 그때 배웠던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인베딩 기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를 따로 놔둬서 비전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모두 사용하고 이제 둘을 하나의 인베딩 공간에 넣은 후에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미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LLM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전 인코더를 하나의 비전 토큰처럼 만들어서 텍스트 토큰과 함께 LLM에 넣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프로젝터라는 부분은 이제 LLM에 좀 더 잘 넣을 수 있도록 뭐 피처를 좀 사이즈를 변환시켜준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VLM을 어디서 사용을 해야 하냐를 좀 간략하게 보시면 보통 비전과 사실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저희 상상만 해도 너무 많죠. 근데 최근에 이제 CCTV 영상 이런 것처럼 이제 너무 대용량의 비디오 데이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VLM으로 자동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뭐 외부인 출입을 확인한다든지 혹은 뭐 역주행하는 차를 갑자기 탐지를 해낸다거나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플레이어의 그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거나 뭐 3점 슛을 넣는 순간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또 산불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만약에 화재 현장에서 미처 끄지 못한, 진압하지 못한 화재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탐지해주는 기능을 VLM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VLM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OCR 과정 때문인데요. 이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텍스트로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 그러니까 LLM이나 뭐 비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맥락 없이 텍스트만 추출한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뭐 이모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모지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공지사항을 할 때는 무슨 확성기 모양 이모지를 넣고 하는데 이런 이모지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손실이 돼버리고요.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손글씨, 뭐 로고, 도장 이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들의 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냈던 뭔가 2034년까지 멀티모달 마켓의 성장 과정인데요. 예측 과정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203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시장이 커질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아티클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전문가분들은 language is not all you need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꼭 멀티모달 쪽에 이제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VLM이란 걸 옛날부터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좀 속상했던 게 VLM 뭐 이렇게 검색을 계속하면 구글에서 계속 LLM이라고 검색을 한 게 아니냐고 오타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VLM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에 좀 흥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분야에서는 어떤 VLM이 사용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옴니브 매드라는 친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크게 특이한 부분은 없었는데 되게 대단했어요. 볼 때. 왜냐면 이게 2D, 3D 비디오 데이터를 모두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모달리티 리스트 막 이렇게 하면서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의학적 사진이란 사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이 친구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범용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신체 부위마다 저희가 태스크가 전부 다 다르고 진단해야 되는 질환도 전부 다 다른데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사실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상용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를 약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요거 인코더 부분에서 제가 좀 막혔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의 벡터에 데이터가 있는 벡터에 포지션 벡터를 더해서 이제 벡터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포지션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정된 포지션 벡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다른 해상도의 친구들, 그러니까 224, 224랑 뭐 448, 448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는 인덱스 에러가 뜬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덱스만을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여기서 기존에 있던 인덱스에서 넘어가는 경우에 새롭게 인덱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손실되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해상도가 다른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경우에 이제 처리해서 오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시작은 0도, 끝은 36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패치는 0도의 그 각도상 0도에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배치를 360도에 배치를 하셔서 이제 총 해상도가 몇이냐를 계산을 하고 그 각도를 하나하나 나눠서 포지션 벡터를 임베딩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해상도를 저희가 뭐 계산하는 코드를 넣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이미지의 해상도마다 하나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토큰 프루닝을 거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산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무래도 비디오 데이터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의학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경우도 많아서 이제 너무 연산량을 많게 하면 안 되니까 진단 기여도를 체크를 합니다. 토큰 벡터마다 뭔가 이 부분의 진단을 할 때 어떤 파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학습을 해서 상위 40%만 선택을 한 후에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연산 속도도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거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인코더 그리고 컴프레서 지나서 LLM 모델까지 인풋이 되는 과정이 옴니브메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시 중에서도 좀 옴니브메드의 장점을 많이 담고 있는 애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요.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프레임 단위로 캡션을 생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기서 뭘 자르고 여기서 수술을 다른 걸 진행을 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잘랐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수술을 진행했다. 이게 별도의 이미지로 처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뭔가 수술 과정을 분석한다거나 시퀀스적인 뭔가 문맥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옴니브메드 같은 경우는 16프레임 단위로 윈도를 분할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할한 거를 다시 임베딩을 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반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의 전체적인 시퀀스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영상, 저 사실 이게 되게 상용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1시간짜리 영상을 그냥 RTX 3000 하나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6분 만에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 정도 속도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보완이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거는 아예 최신의 모델은 아닌데요. 핀비즈 GPT라고 해서 이름부터 보이죠? GPT 계열의 LLM을 사용한 모델이고요. 중국어라서 좀 다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뒤에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이 차트의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계열 금융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이걸로 차트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GPT에 이제 ICL 프롬프트로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금융 전문가와 질문자 두 개의 역할을 번갈아 맡으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해라. 그리고 뭔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내놓아라 라고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GPT에서 자동으로 Q&A 과정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사이에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걸 검수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GPT가 재생성하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막 제가 이게 질문이 원래 두 개였는데 둘 다 가져오기에는 해석본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주식의 과거 히스토리 흐름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1 변동폭이 다소 크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지금은 조금 고점을 달성한 부분 같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주얼 앱스트랙터라는 부분이 월요일에 배웠던 블립2의 Q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핀비즈 GPT가 버전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전에는 이 비주얼 어댑터 부분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버전마다 모델이 달라서 요 두 개를 써놨고요. 요거 블립2 Q포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세를 물어보게 된다면 요 GPT 계열 LLM 모델을 거쳐서 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뭐 가격 돌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조금 앞으로의 예측까지 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도메인 특화된 모델이었고요. 좀 앞으로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n-Device Efficient VLM인데요. 이제 여기 이름들을 다 보시면 옆에 막 EB, EB, 8B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사실 VLM 모델들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LLM 모델 사이즈 자체를 그냥 키워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EB, EB, 8B는 사실 괜찮은 정도고요. 찾다 보니까 막 24B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빌리언 사이즈의 LLM을 사용할 정도면 사실 이게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연구를 잘한 게 맞나 아니면 그냥 LLM을 큰 걸 붙여놓은 자원을 다 때려 박은 건가 막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대규모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자원을 아낄 수 있는 VLM을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퀀타이제이션도 사용을 하고요. 뭐 디스틸레이션, 뭐 엣지 최적화, 저전력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리컬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대형 VLM, 그러니까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 사이에 양방향 지식 이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써놨어요. 양방향이 아니라 이제 대형에서 경량인데 그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검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칼리브레이터라는 친구 사이에서 이 초록색이 소형 모델이고 이제 빨간색이 그쵸 대형 모델인데 이제 소형 모델에서 리칼리브레이터를 거쳐서 빨간색 모델과 함께 검증을 거친다고 하는데 여기 특이한 건 VLM 헤드를 동일한 걸 써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VLM 헤드를 동일한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해석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학습을 하기 전을 보면 이제 스튜던트랑 티처의 결과값이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초록색이랑 주황색이 스튜던트랑 티처가 사실 둘이 잘 겹쳐야 학습이 잘 된 건데 초기에는 거의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학습을 시킨 뒤에는 둘이 클러스터가 거의 합쳐져서 이제 완벽하게 경량화가 잘 되었다라고 결과값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외의 센서를 활용해서 환경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융합 결과를 생성하는 멀티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VLC 퓨전 모델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자율주행 같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VLM 통해서 뽑아낸 이미지에서 환경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라이더라는 이 센서를 사용해서 얘가 적외선을 쏴주는 거라고 해요. 앞에 적외선을 쏴줘서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 카메라 이미지를 같이 융합을 시켜서 뭔가 비디오 데이터나 객체 검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그걸로 거리 감각이라던가 이 정확한 객체의 유무라던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날씨가 너무 흐리다거나 어둡다거나 뭐 빛이 갑자기 반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객체 검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 이제 VLM을 여기에 하나 붙여서
이제 그런 조건들에 대한 환경 정보를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제일 좀 잘 나온 예시 같아요. 스탠다드 퓨전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애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이 봐도 이 주변에 바운더리가 조금 흐릿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VLM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이,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뭐 주차된 비클이 있느냐, 혹은 뭐 렌즈가, 그러니까 빛이 막 흐려지는 게 있느냐, 빛 번짐이 있느냐, 이런 쿼리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VLM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각각의 객체들을 탐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보고 뭔가를 검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 랭귀지라는 게 산업 중에서도 물류, 그러니까 특히 웨어하우스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끼고 최적화를 하고 사람을 최소화하고 이런 거를 추구를 하니까 로봇에도 이걸 적용을 하는 걸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요. 여기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랑 돌아가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이미지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를 넣고 이미지 토큰, 텍스트 토큰으로 VLM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력되는 값이 기존에는 뭐 생성된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기기가, 이 로봇이 진행해야 할 액션의 시퀀스를 출력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시퀀스를 요 밑에 액션 토큰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 뭐 관절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으로부터 받아오고, 이런 정보들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로봇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로봇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신호들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PPT로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 여기 흰 그릇이랑 분홍색 그릇이 있는데 흰 그릇 위에 여기 있는 수건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수건을 하얀색 그릇 바로 위에 올려놓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정확한 행동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단 거리까지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VLM 모델들이 산업체에서 좀 더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